오늘도 역시 대세 변곡점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121선과 241선을 모두 돌파할 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두 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일 때 돌파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조금 지나간 차트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하지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21선은 121 동안의 가격 평균값입니다. 241선은 241 동안의 가격 평균값입니다. 두 선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서로의 평균값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평균값과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평균값이 다르다는 것은 추세가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결정되지 않았고 가격 변동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추세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선의 이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두 선의 하락 각도나 상승 각도를 보면 주가의 추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면 확실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차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이후 두 선의 이격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121선이 241선 쪽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점을 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게다가 이 자리가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구라쳐서 빌린 돈까지. 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대세 변곡점이 성립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는 하나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춘 지점이 나와야 합니다.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RSI에서도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는 항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4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1선의 하락 각도도 안 좋습니다. 여기서 121선이 상방으로 꺾이고 121선이 241선을 바짝 따라붙으면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는 121선이
오히려 하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 확실한 추세 전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란 투자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추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시황입니다. 이 종목이 속한 섹터의 호황이 시작되거나 업계 전체에 호재가 될 만한 세계적인 이슈가 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황에 의거하여 업황 자체의 호황기가 도래하고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전의 기미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거래량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반전의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진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1선은 확실하게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세의 변곡점 맞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시황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은 알칼리 금속 원소의 하나로 하얀 석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리튬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데 전기차 수요와 국제 리튬 가격에 따라 이 종목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엔캠과 165억 원의 리튬이엄 공급 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엔캠의 주가 등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는 엔캠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종목이 시황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 자리만 찾아다니자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한 종목을 찾아내어 종목 공부를 해보면 급등이 나올지를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말 그대로 룰루랄라입니다. 그냥 맛있는 김치가 익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되었고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에 그냥 세력놈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력놈들과 다른 개미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을 그냥 룰루랄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최고점이라 생각이 되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지만 주가는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파가 나오기를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세 변곡점의 위력입니다. 상승 과정은 딱 보아도 계단식 상승입니다.
지지라인을 지켜주며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세 변곡점의 위력입니다. 제가 왜 집문서, 땅문서라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신고가 돌파 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종목을 추천하는 자리가 이런 신고가 영역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 돌파 매매 강의를 충분히 들으신 후에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매매법으로 신고가 돌파 매매법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학습이 중요합니다. 최초 상승 타점 잡기, 눌림목 매매, 대세 변환점 타점 잡기 등등을 충분히 수련하신 후에 돌파 매매는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었습니다. 21선의 지지를 잘 받으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만 121선과 241선과의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121선이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며 240선을 골든크로스하는 지점이 황금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었기에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지금 진입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골든크로스 지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친구한테 구라쳐서 빌린 돈.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또다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 차트는 대세 변곡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광무입니다. 삼각수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다음 돌파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 두 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힘이 응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저점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더 치고 갈 힘이 떨어집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에서 돌파가 나와야 진정한 돌파가 된다.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힘이 응축되어 있지 못하기에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다. 이제 다음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치고 갈 힘이 없어서 조정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인 후에 쌍바닥을 그려내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쌍바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을 두 번 다진 후에 힘을 응축한 후 상승을 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쌍바닥은 저점에서 힘을 응축한 자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쌍바닥을 그려내고 돌파가 나오면 황금 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4개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돌파이고 어느 것이 가짜 돌파인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 자리입니다. 삼각수렴 또한 힘이 응축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는 돌파가 아니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시세 분출이 예견된 자리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에서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역시 황금 타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은 힘이 응축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면 황금 타점이 된다. 이러한 대세 변곡점을 놓치지 않고 진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캐치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고수가 되는 비결이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KC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 돌파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41선 돌파까지는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했다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241선 돌파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241선까지 확실하게 뚫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추세선도 확실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가더라도 힘이 응축되어 있지 않기에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121선이 241선 쪽으로 바짝 달라붙거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대세의 변곡점입니다. 쌍바닥도 보입니다. 힘을 응축했다가 다시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락 추세 끝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만일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이격이 좁아지거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쌍바닥을 형성하며 힘을 모은 후에 튀어오르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이 차트에서 확실하게 대세 변곡점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지발을 그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저지바 하나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매물대 장벽은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며 위에 저지바 두 개를 돌파하면 거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섭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하신다면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41선) 돌파에 실패한 구간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박스권이 형성된 후에 반드시 돌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방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힘을 모은 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바닥을 다진 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해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여기가 대세 변곡점임을 아시겠습니까? 차트를 최근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지점이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골든크로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 이동평균선이 241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뜻이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가 이겨냈다는 것은 장기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힘을 응축하여 장기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던 자리를 뚫어냈다는 것은 이제 크게 저항받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검색식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대입해보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멘텀 강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 종목도 대세 변곡점이 등장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121선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역대급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며 파동을 그려내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121선이 241선을 따라붙으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C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했으나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241선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더 좁아지는 지점에서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지나간 차트를 돌려보면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